개갑, 신해 묘 사개수가 5월에 생환이 실시했다. 그러나 해 통근하고 천간의 기가 비조하고 년간 신금이 목을 극하고 일간을 생주하고 있다. 년지 사중의 경금이 시지해를 충하여 해중 간목을 극해주니 목의 기세가 약화되어 화를 생주함이 심하지 않다. 해중의 임수는 사중의 병화를 극해주니 화의 기세를 감소시켰다. 오중정화 재성이 천간지지의 목화의 생주함을 얻었으니 약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간과 재가 균형을 이루었다. 신재양정인이 부자가 된다. 경무갑계신술 인미무토가 인월에 생환이 실시했다. 일지가 술토여서 통근하고 지지미신인의 화토는 토의 기가 있어 통근하니 신쇠하지 않다. 그러므로 득지한 것이다. 7살 간목이 월지의 본기로서 월지에 뿌리 박고 미는 목의 고인이 역시 통근한 데다가 년간 기수의 생주를 받아 왕하다. 그래서 일간을 극할 역량이 충분하다. 그러나 경신이 시주가 월지 갑인을 천국직 중하여 극제하니 살이 제어를 받아 나를 위해 일하는 하인으로 변했다. 년간 기수가 밀을 깔고 앉아 밑으로부터 극을 받으니 역량이 강하지 못하여 제 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행이다. 이 명조는 일간이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왕한 식신을 용신으로 하여 칠살을 제어하니 무관으로 출세하였다. 관살과 식상의 용신 선택하는 문제. 명조를 살피면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관살과 식상이라는 말이 있다. 관살 중에서 특히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성분이라 칠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하면 정관도 살이 되니 관살이 일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머리가 길면 잘라서 단정하게 하듯이 관살은 머리를 자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한 명조에는 특히 관살이 부담스러운데 인성으로 살이 나여 일간을 돕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인성이 없을 경우라면 신약해도 식상으로 억제하는 것이 길하게 된다. 신약의 관살이 강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아서 우선 식상으로라도 관살에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다. 신왕하면 관살을 용신하여 일간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 식상으로 관살을 억제하면 관살이 위축되므로 일간이 날뛰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 즉 신약하고 관살이 강한 명조에서 식상이 있고 식상운을 만나면 일간이 관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 비록 일간이 설기되어도 길한 것이다. 또한 신왕하여 일간은 관살로서 일간의 억제를 기뻐하는데 식상이 관살을 극한다면 일간은 식상을 꺼려할 것이다. 그럴 때 인성이 있고 인성운을 만나면 비록 일간이 신왕해져도 위축된 관살이 식상의 극으로부터 벗어나 일간을 억제함으로 길하게 된다. 경갑계오진 묘갑진일이 묘월 양인월에 태어나 경오시이다. 갑목이 등령해서 신왕이다. 그러면 관성을 쓰거나 식상을 용신해야 한다. 그런데 시주의 편관인 경금도 있고 시지의 오화인 상관도 있다. 양인격에는 편관용신을 우선시하지만 시간의 경금은 지지의 통근처가 없고 화극금으로 살지에 앉아 무력하여 용신 삼기에는 부족하다. 만일 시지 상관인 오화가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용신하겠지만 상관 오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렇게 되면 용신 후보였던 경금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따라서 경금은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되지 않으면 시지의 용신 오화는 일간을 설기하는 자신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않고 화극금으로 경금을 물리치는데 전심전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운을 만나거나 혹은 을운을 만나 을경합으로 묶여도 길한 것이다. 관살과 식상 중에서 용신 정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다. 을갑경병해술인 자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 걸록격으로 신왕하다. 따라서 용신은 식재관 중에서 정해야 하는데 식상인 병화가 연간에 있고 재성은 일지술토로 있고 관성은 월간 경금으로 있다. 그러나 재성은 용신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한다. 즉 관성이 용신이면 재생관을 해주고 식상이 용신이면 식상생재를 해주니 일지술토는 제외하고 신왕한 명조의 용신 후보는 식상과 관성이다. 우선 월간의 경금을 용신해야 하는지 아니면 년간의 병화를 용신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용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정하는 것이므로 일간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을갑경병해술인 자일간 갑목의 입장에서는 경과 병 중에서 어떤 것을 용신할지 보아야 한다. 식상인 병화는 일간과 멀리 떨어지고 경금은 일간 가까이 붙어 있으니 경금을 기뻐할 만하다. 또한 걸록격은 천간에 투출한 재나 관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근을 보아야 한다. 천간의 용신이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면 뿌리 없이 떠있는 부평초와 같아 용신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지술토에 신금이 있어 미약하나마 통근이 되었다. 일단 합격한 셈이다. 그리고 식상인 병화를 보면 앉은 자리가 사흘지가 되어 수극화로 두들겨 맞고 있다. 불안하지만 통근처가 월지 인목과 일지술토에 통근하고 있으니 경금보다는 강력한 셈이다. 또한 경금은 병화에게 화극금을 당하고 있으며 시간에 을목이 있어 을경합되진 않으나 마음은 을목에게 가 있다. 그리고 을목은 년간의 병화를 목생화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인월은 겨울이 지났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은 초봄이라 따뜻한 화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결국 일간 갑목은 가까이 있는 경금을 버리고 병화를 용신으로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금은 이제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다. 대세운에서 겁재인 을목이 오면 신왕에 신왕을 더하는 운이라 불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을경합으로 경금을 합거시키니 길한 것이다. 왜냐하면 병화는 경금을 극하느라 일간을 설기하는 임무를 저버렸지만 경금이 제거되면 본연의 임무를 하게 되니 길한 것이다. 또한 병운을 만나면 용신운이니 당연히 길하겠지만 화극금으로 경금을 물리치니 길함이 배가 된다. 정화는 경금과 음양이 달라 극하는 힘이 병화 같지 않으므로 미약하다. 을갑경병묘 인신자 만일 위와 같다면 갑목은 신왕함의 불변이니 역시 경금과 병화 중에서 용신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는 당연히 경금이 선택될 것이다. 월지를 얻었고 일간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병화는 쓸모없는 폐물이 되고만 것이다. 없애지 않으면 용신을 화극금으로 못살게 굴며 관식투쟁을 일으키니 제거하는 것이 이 명조가 사는 길이다.
우선 신금을 만나면 병신합수로 합거되니 길할 것이고 임수를 만나면 신왕에 신왕을 더하는 인수라 불길할 듯. 하지만 아니다. 임병충으로 패물인 병화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왕 신약의 원칙을 벗어나도 일간이 기뻐하는 관살에 대한 식상의 극함을 살펴야 한다. 이와 같이 관살과 식상의 관계를 살피는 안목이 없다면 명조를 분석하기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렇게 신왕한 명조에서 식상과 관살이 함께 투출했을 때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늘 어렵게 생각될 것이다. 먼저 관살이 신왕한 일간에 대하여 극하려 하는데 인성이 있어 살인상생이 된다면 관살이 무용지물이 되어 일간은 인성을 꺼리게 된다. 즉 인성이 병이 된 것이다. 그때는 재성으로 인성을 제거함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하여 일간이 관살의 억제를 두려워하는데 식상으로 관살을 억제한다면 일간은 신약해도 역시 식상을 기뻐할 것이다. 그럴 때 원국의 재성이 있어 식상이 관살을 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살을 돕는다면 일간은 재성을 꺼리게 된다. 만일 재성을 제거하는 비거분을 만나면 일간은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관살과 식상이 대치할 때 해법 찾기가 어렵지만 또 어려운 문제는 쇠자왕 신발과 왕자쇠 신발의 문제이다. 즉 쇠자왕 신발이란 쇠한 자가 왕자를 충하면 왕자가 발흥한다는 것이고 왕자쇠 신발이란 왕자가 쇠자를 충하면 쇠자는 뿌리가 뽑힌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복잡하니까 쇠자왕 신발이든 왕자쇠 신발이든 관계없이 쇠한 자와 왕한 자가 충하면 누가 이기고 지는지만 알면 된다. 지는 자는 당연히 뿌리가 뽑힐 것이고 이긴 자는 당연히 발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 개가 두 개를 충하면 한 개가 죽어나간다. 귀신이면 나쁘지 않으나 희신일 때 죽어나가면 엄청 불길하다. 그렇기에 충이 일어날 때의 세력을 보아 기흉을 구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사주를 풀면서 간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음 장에서는 쇠자왕 신발이든 왕자쇠 신발이든 원국에서 충의 세력을 보아야 이기고 지는 놈을 알 수 있다. 실전 사주를 분석하면서 관살과 식상의 관계, 왕자와 쇠자, 충의 관계부터 정리하면서 살피다 보면 대운과 세운과의 관계를 보는 사주의 안목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육친을 보는 법. 육친이라고 하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를 뜻한다. 육칠로는 예로부터 학설이 분분하고 가장 곤혹스럽게 여기는 분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주를 본다는 것은 자신과 관계된 육친 간의 기흉화복을 살피기 위함이기도 하다. 육친을 이해하려면 십신을 살펴야 하는데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오행이 각자의 음양을 지님으로 십신이 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모친에게 태어났으며 모친을 인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친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식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나와 같은 동류이므로 비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친은 십신 중에서 무엇이 되는가? 남은 것은 재성과 관성뿐이다. 관성은 관이란 표현을 쓰니 조금 두려운 느낌이 든다. 관가로 불려가는 것은 주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남겨진 재성과 관성은 부부관계를 의미한다.
인성과 비겁, 식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생의 관계이며 재성과 관성은 서로 상극의 관계가 된다. 상극이란 투쟁의 의미이며 그렇다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존재해야 한다. 남편과 부인 중에서 남편 쪽이 이기고 부인은 지는 쪽일 것이다. 따라서 관이 남편을 의미하므로 재성은 부인을 의미한다. 가령 물과 불이 있다면 물은 불을 끄니 물은 관성이고 불은 재성이다. 또한 도끼 금과 나무가 있다면 이기는 쪽은 도끼니 관성이고 나무는 재성이니 부인이다. 1. 육친을 보는 세 가지 분야. 1. 성성일가는 명조의 당사자 즉 자기 자신이다. 비견과 겁재는 형제자매를 뜻한다. 식신상관은 일간이 생한 것이다. 여명에서 식신상관은 자녀를 뜻한다. 일간이 극하는 정제와 편제는 남명에 있어서 정제는 정처를 뜻하고 편제는 첩 또는 부친을 뜻한다. 여기서 첩이라고 함은 동거하는 여자 또는 두 번째 맞이한 처도 된다. 편제가 부친을 대표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람이 일찍 부모를 여의는 것을 보아도 편제를 부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여명에서도 편제는 부친을 의미한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에는 정관과 편관 7살이 있다. 여명에서 정관은 남편이고 편관 7살은 정부 또는 재혼하여 맞이한 남편이다. 명조에 정관이 없고 7살만 있을 때는 7살을 남편으로 본다. 남명에서 정관과 7살은 자녀를 대표하는 성이다. 여명에서는 자신이 생한 식상이 자식이지만 남명은 자식을 직접 낳은 것이 아니고 부인인 재성이 낳은 자이므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비겁의 순으로 상생하니 재성이 낳은 것은 관성이므로 남명에게 관성은 자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식의 입장에서 모친은 자신을 낳았으니 인성이고 부친은 모친인 인성의 남편이니 재성이 되는 것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인수 정인은 생모가 되고 편인은 계모, 양모가 된다. 이상에서 육신을 육친에 배정해 보았다. 모친인 정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이 남편이다. 정인의 정관은 일간에게는 편제가 된다. 그러므로 편제는 모친의 남편이 되므로 결국 나의 부친이 되는 것이다. 육신끼리의 생각관계에서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비겁이 재를 극하며 식상은 관성을 극하고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 관성은 비겁을 극한다. 한 칸씩 건너뛰며 극하는 것이 상극관계이다. 여명에서 식신상관은 자녀를 뜻한다. 여명에게 인성이 많으면 식상을 극하니 자녀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여명에게 인성이 많으면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억제함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용신이라고 한다. 또한 비겁은 재를 극한다. 남명에서 재성은 철을 뜻하므로 비견겁재가 많으면 재를 극하니 부부 불화하고 생리사별의 흉함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부부궁인 일지가 기신이면서 비겁이면 불길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겁을 억제하는 관살이 있어서 비겁을 제압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2. 궁국년주는 부모와 조상을 대표하는 궁이다. 따라서 년주에 희용신이 있으면 조상과 부모 덕이 있고 유산이 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년주에 기신이 있으면
조상이나 부모의 은혜가 많지 않다. 월주는 부모 및 형제를 보는 궁이다. 따라서 월주에 희용신이 있으면 부모 형제의 덕이 많다. 이와 반대로 월주에 기신이 있으면 부모 형제의 도움이 별로 없고 자수성가해야 한다. 일지는 배우자 궁이다. 따라서 일지가 희용신이면 남편이나 부인을 잘 만난다. 이와 반대로 일지가 기신이면 배우자가 시원치 않다. 특히 남자의 경우 일지가 비겁이면서 기신이면 배우자와 이별할 가능성이 많고, 여자의 경우 일지가 상관이면서 기신이면 남편 덕이 없고 생리사별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배우자를 대표하는 육신이 남자는 정제이고 여자는 정관이 일지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데 남명이 일지에 겁재가 있다면 정제를 음양동일로 충극하니 불기라고 여명은 일지의 상관이면 정관을 음양동일로 충극하니 부부궁이 불기란 것이다. 시주는 자녀궁이다. 시주가 일간의 희용신이면 자녀가 총명하고 출세하며 효성이 지극하다. 이와 반대로 시주에 기신이 있으면 자녀가 없거나 변변치 않고 불효하다. 남자의 경우 정관은 자식을 대표하는 육신이다. 따라서 시지에 상관이 있으면 자녀에게 의지하기 힘들다. 더욱이 상관이 기신이면 더욱 그러하다. 여명의 시지에 편인이 있으면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자녀를 대표하는 육신인 식신이 자녀궁인 시지에 위치하는 데 편인이 있어 식신을 도식시켜 자식성의 극을 받아 무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간이 신왕하여 편인이 기신이면 더욱 그러하다. 궁을 볼 때는 특히 지지의 충을 참고해야 한다. 남명에서 일지와 월지가 충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이것은 일지는 배우자 궁이고 월지는 모친궁이기 때문이다. 남녀공이 일지와 시지가 충이 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자녀궁과 배우자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일지를 충하면 부부 이별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격국과 용신일. 명조 분석의 원칙. 명조는 수평을 맞추는 저울과 같아 경에 이르되 태과한 것이 있으면 운에서 이를 감할 것이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운에서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행의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성과 비겁을 일간을 돕는 것이고 식상, 재성, 관성은 일간의 힘을 빼는 것이다. 사람도 허약하면 양분을 보충해 주듯이 신약하면 인성과 비겁을 요하고 인비가 많아 너무 살이 찌면 식재관으로 운동을 시켜서 살을 빼야 건강을 찾게 된다. 운에서 일간의 중화를 이루면 복록이 부족하고 중화를 얻으면 복록이 풍부하게 된다. 일주가 신왕하면 운에서 식재관을 만나야 하고 신약하면 인비를 만나는 것이 일간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조를 분석할 때는 일간을 위주로 살피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지이다. 목일간이 목월을 만나면 강한 기틀을 얻은 것이고 화토금을 만나면 약한 기틀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격국이란 월지를 보아 명조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지닌 오행의 왕쇠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이 일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서 해결법을 찾도록 하는 오행을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격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파격이 되면 우선 용신의 영향이 미미하게 되므로
그만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격국이 분명하고 명조에서 가장 강한 오행의 세력이 일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용신이 강하면 부귀를 얻게 되니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격을 정하는 법은 일간이 어떤 오행인가를 보고 월지와 일간의 관계에서 월지가 일간을 생하는지 극하는지 또는 일간이 월지를 생하는지 극하는지를 판단하고 월지의 본기가 천간에 투출했는지를 살핀다. 예컨대 인월이면 인의 지장간은 갑병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갑이 인의 본기이니 갑이 천간에 튀어나와 있는지를 보고 월지가 오이면 오의 지장간 정기 가운데 본기인 정이 천간에 투출되었는지를 본다. 천간에 튀어나온 월지 본기의 오행과 일간의 오행의 관계로 격을 정한다. 격이란 명조의 이름이니 천간에 투출된 월지 본기가 일간에게 정관, 식신, 정인, 재성 등의 길신이면 길신을 생주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삼고 투출된 월지 본기가 일간에서 보아, 칠살, 상관, 편인, 거업제 등의 흉신이면 흉신을 억제하거나 또는 화는 오행으로 용신을 삼는다. 만약 월지의 본기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거나 투출되었다고 해도 극을 받거나 합하여 무력하다면 월지에서 격을 정하지 않고 다른 천간, 지지에서 세력이 가장 왕성한 오행을 일간과 대조하여 격을 잡는다. 걸록, 제왕, 비견, 겁재는 아무리 월지에 있고 투출하고 세력이 강해도 격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일간의 역량을 강하게 할 뿐이다. 일간의 세력과 격을 이룬 오행의 세력을 비교하여 강한 쪽을 억제하고 약한 쪽을 생주하는 것이 용신이 되는데 명조에서 용신을 찾을 수 없거나 있어도 역량이 약하다면 운에서 용신을 돕는 오행이 와야 한다. 이것이 격을 잡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명조가 격을 이루고 용신의 역량이 강한 사람은 귀하고 명조가 탁하고 용신이 무력한 사람은 천하다. 명조가 순수하고 중화되었으면 귀하고 평안하며 명조가 혼탁하고 편고하면 천하고 재앙이 많다. 월지를 보아 격을 잡고 나면 다음으로는 일간이 득시 득재 득세했는가를 보아야 한다. 득시 득령란 월지가 인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득지란 일지가 인비에 해당되며 득세란 월지와 일지를 제외한 곳에 인비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운에서 해용신을 만나는 것을 득지했다거나 득세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일간의 생극 재화의 여부를 분별해야 한다. 생이란 인성이나 비겁으로 일간을 돕는 것이고 극이란 식재관이니 일간을 돕지 않고 일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재란 억제하는 것이며 일간을 돕는 인비가 많아 신왕하면 일간을 억제하는 식재관으로서 일간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화란 일간을 돕는 인비보다는 식재관이 많아 일간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면 인비로서 일간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간과 오행의 관계에서 상호관계를 파악한 후에 육신의 강약을 분별해야 한다. 일간은 자기 자신이요 년은 조상공인이 조상의 재산과 가문을 보며 월은 부모 형제공인이 부모 형제의 덕이 있는지를 보고 일지는 부부공인이 배우자의 덕이 있는지를 보고 신은 자식 덕이 있는지를 본다. 천간에 관이 있으면 반드시 신왕해야 한다. 신약한데 재가 왕하면 파재, 상처하고
신왕하고 제왕하면 부자가 된다. 명조를 볼 때는 월지를 가장 중요시하는데 월지가 정관이고 명조에 재가 있으면 월관생재라 하고 월지가 칠살이고 명조에 인수가 있으면 월살인생이라 하고 월지가 인수인데 관이 있으면 월인생관이라고 한다. 월지가 인수인데 정관이 생하는 월인생관이면 다시 칠살이 있어도 두렵지 않으니 살인상생이 되기 때문이며 월지가 인수인데 칠살이 생하는 월인생살이면 정관이 있고 운에서 관사론이 와도 귀로 보는 것이다. 즉 정관은 길성이고 칠살은 흉성이라 칠살이 있는데 정관을 만나면 기람이 되고 정관이 있는데 칠살을 만나면 월인생관이 아니거나 신약하면 흉하게 되는 것이다.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니 흉성이고 정관은 일간의 재물인 정제를 겁탈하는 겁제를 억제하니 길성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음과 양과 양의 상극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니 충은 음양이 같아야 일어나고 합은 음양이 달라야 일어나므로 음양이 다른 극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이치라 상극이라도 서로를 북돋워주는 기운이 있다. 월지가 정관이고 명조에 재가 있으면 월관생재라 신왕명이면 북위하는데 명조에 재가 없으면 재운에 발복한다. 그러나 월지가 칠살이거나 월지 정관에 칠살이 또 있을 때는 정관이 칠살로 변한 상태니 재가 있거나 재운이 오면 재생살하여 일간을 공격하니 흉함으로 재가 용신이 되지 못한다. 재생살하는 사람이 신약하면 일간이 칠살의 공격에 노출되므로 빈천하다고 판단한다.